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인천서구문화원 강의실입니다. 구술자는 제2대 서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조길휘 전 의장님이시며 면담자는 김영창입니다. 그럼 3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의 생활사에서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전부 함께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뜻깊은 가정동 생활사 아카이빙을 위해 8순의 연륜을 이끄시고 의장님이 어마어마하게 제 곁에 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며칠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이어서 제주도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의장님이 지진, 태풍, 장마 등 기억에 남는 자연재해가 있으신가요? 내가 그 현직위 의원에 있을 적에 우리 가정동에서도 그 장마 때 그 피해를 보거나 그 장마 기간에 내가 그 밤에 순찰을 하고 온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잦은 지진,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에 도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 오거리에 진행 중인 루원시티 건설 민관 관계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건방진 얘기였습니다만은 그 우리 루원시티가 그 개발을 시작한 지가 10여 년이 넘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건축을 시작을 해서 마무리 단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보면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게 되면 미비한 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정동에 그 지금 건설하는 소위 얘기는 아파트 공사 이 문제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첫째, 한참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준공 시기가 너무 파터지면은 공사에 그 소위 얘기하는 불량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다가 장마 얘기를 하시고 태풍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러는데 나는 그 지금 가정동에 대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기반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예를 좀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당시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가정동 소위 얘기하는 인천시에서 구역정리 사업을 최초로다가 시행을 됩니다. 가자동서부터 이 가정동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반 시설이 안 돼가지고 소위 그 하수 시설이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가 오면은 물이 넘친다든지 그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요즘에 그 TV에 나오는 그 하수관 위로다가 물이 뿜어진다든지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비도 그 아주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러한 기초적인 공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그렇게 시설을 좀 대응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인천 서군의 성과 간척 이후의 모습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천 서구가 1970년대 간척 사업이 본격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전까지 의장님이 어리셨을 때는 가정동 주변에 섬이 있었나요? 우리 가정동에서 직접적인 그 행정구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웃의 원창동 거기 보게 되면 지금 그 SK가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율도. 그 앞에 그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은 율도라서 그 작은 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작은 염 거기는 아마 내가 알고 있기는 포도나무가 몇 나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내가 그 길 지나가면서 그 포도나무를 보고 여기서 그 포도를 사다가 먹었다. 그런 그 추억이 아른거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서동 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청랑. 이 자체가 그 섬이 그 있었고, 그 다음에 갯벌이 장구염, 파렴 등 그 자그마한 무인도들이 있었습니다. 율도에 직접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율도는 가본 곳이 그 전에 내가 어려서 6.25 사변 때 소위 얘기하는 1.4우 때 거기 그 자그마한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피난을 가는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신 건가요? 그 당시에 배를 우리는 거기 다니는 전용선은 없었고 소위 얘기하는 물대를 맞춰서 간조 때 그 갯골을 타고서 넘어갔습니다. 그 멀지 않은 섬이니까 우리 어려서도 한 3, 40분 정도 원창동에서 걸어가게 되면 그 율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의장님 그때 청라도는 가보신 적이 있나요? 청라도는 그거보다는 좀 북쪽으로 있고 좀 멀고 거기도 그 청라도에도 분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서동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청라도에는 창녕초등학교 분교, 여기 율도에는 성남초등학교 분교가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는 통합을 해서 아마 창녕초등학교 분교로다가 그 운영을 하는 거로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사라져서 볼 수 없는 개발 전 가정동의 모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나리밭이죠. 미나리강의 최대 지역이 가정동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미나리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미나리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소위 얘기는 미나리밭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미나리밭이 생기게 된 동기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그 미나리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타 지역에서 하시다가 개발이 되면은 그 다른 지역으로다들 집단적으로다가 이전을 해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그 지금 여기 그 미나리밭 있던 자리가 여기 무슨 초등학교냐 여기 저 SK 아파트 그 옆에 쪽으로다가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뒤서부터 이 가정동 여기 지금 우리 문화원 있는 데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저 길가 그 밑에 거지도 전부 다 미나리 재배를 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나리 재배를 하시던 분들은 우리 그 본토 주민들이 아닌 이주한 그 분들이 오셔서 미나리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가 가연초등학교 네, 맞습니다. 가연초등학교입니다. 그럼 가정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던 미나리강은 언제쯤 다 형성이 된 건가요? 내가 기억하기는 7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80년대 중반이 전성기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나리깡을 실질적으로 일구시던 농민들이 현지 분들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이주민들이 많으셨나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지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거의가 다 이주민들, 소위 얘기하는 그 양반들이 그 특용작물, 그러니까 미나리도 그 특용작물로 해서 그 재배를 한 겁니다. 개발로 미나리깡이 사라지고 그분들이 농민들이나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주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뭐 개인적인 건 다 아실 수가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주민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가정동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다가는 여기에서 그 미나리 재배하시던 그 농민들이 네. 여기 성악곡에 넘어 연희동 그쪽에서 지금도 몇 분이 재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한국 전쟁 후에 콜롬비아 공원이 설립됐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콜롬비아 공원은 제가 알고 있는 70년대 한 중반쯤 돼서 그 공원이 그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참전했던 그 유엔군 그 국가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예우 차원 아니면 국민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유엔의 그 기구에 그 어떠한 일을 한다 참전에 대한 그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지역에마다 그런 기념탑을 세운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동에는 지금 그 가정 중앙시장역 거기 옆에 그 처음에 설립이 됐습니다. 의장님이 고향이 이곳이신데 혹시 의장님이 기억하시는 콜롬비아 공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장소였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거기는 소위 얘기하는 브라게 그 일종의 공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지금 얘기하는 우리 전시 내에서 최초의 그 공원인 그 자유공원이나 이런 공원은 아니지만 동네의 소공원으로서 내가 지난번에 그 면담 때 말씀하신 산민마을 그 인근의 그 주민들은 그 공원을 산책을 하러 많이 나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혹시 직접적으로 콜롬비아 공원에 기억에 남으시는 일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내가 거기서 어떤 뭐 추억이라든지 어떤 뭐 기억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그 공직에 있으면서 그 공원에 대한 그 소위 얘기하는 공원 그 개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몇 번 거기 가서 그 공청회식 하는 데서도 내가 참여를 해보고 내 개인적으로도 가서 면밀히 한번 눈여겨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콜롬비아 기념비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 연희동, 네네. 그러니까 공천 사거리에서 그 인천공항 내려가는 그 좌측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건로, 구서건로 바로 옆에. 네. 거기 지금. 콜롬비아 공원이 없어졌을 때 의장님 개인적으로 신경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지역 개발도 좋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 가정 산민 마을이 발전을 하면서 그 도로도 확장이 되고 역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공원으로서의 입지, 소위 얘기하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지.
그러니까 지금 그 탑을 연희동으로다가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콜롬비아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장님 개인적으로. 이 주변에 있을까요? 가정동에는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공원으로다 공원 설립을 하고 공원으로다 이전할 수 있는 장소는 적합한 장소는 없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가정동에 오래 거주하신 선주민으로서 가정지나 없어진 가정지나 콜롬비아 공원처럼 사라진 추억의 장소가 혹시 있을까요? 많죠, 저는. 제가 태어난 가정동 240번지, 그 땅이 지금 현재 제가 기억으로 하기는 가정역,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그 근처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240번지. 바로 우리 울타리 그 옆에 회화나무 세 그루가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거기다가 이제 단오 때 되면은 그네를 매서 그네를 띄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가 그때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땅이기 때문에 제가 산번지도 알고 있습니다. 238번지의 도당, 소위 얘기는 마을의 신을 모시는 그 도당이 있었습니다. 도당.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당제 그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음력으로 10월 초닷새 날이면은 동네 분들이 추수한 핵곡을 모아서 대동구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시국은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때는 그것이 문화이고, 네. 마을 수호신, 소위 얘기는 마을 수호신을 숭배하는 주민들. 그래서 동네 마을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집, 가을에 추수한 볕단을 몇 개씩들 갖다가 횃불을 지펴가면서 밤새 구수를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은 간식, 소위 얘기는 떡이나 이런 감이나 이런 거를 나눠주면서, 어른들은 나눠주면서 어른들은 같이 동네의 번영과 근영을 비는 그런 행사였으니까 우리가 한 20살까지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아쉽고, 그네 뛰던 생각,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아랫말 그쪽으로다가 내려가 보게 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농고기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어른들 농민들이 두레, 네네. 두레를 치고 그렇게 이제 마을을 돌면서 휴식 시간에 돌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의장님, 정서진 중앙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정서진은 제가 알고 있기는 80년대 후반에 생긴 시장입니다. 거기가 원래 밭이나 논이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 430만 호 건설이 공약으로 했을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소위 얘기는 서울 변두리 사람들이 서울 시내 개발을 하면서 이주를 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 서구의 성남동 거북시장 근처, 그 다음에 이 가정농 지금 중앙시장 근처, 이 신현동 일부 이쪽으로다가 소위 얘기하는 주택형이 거의가 모델이 한 모델에 들었죠. 반 지하에다가 1층, 좀 큰 집은 2층까지도 올리는 그런 주택이
가히 서구에 많이 그 건설이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 유입이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 이때쯤 아주 최고 한창 그 인구 유입이 많이 됐을 때입니다. 정서진 중앙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가 어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오래다나마나 거기 처음에는 그 우리가 보면 노점 그 시장 옆에 보게 되면은 고무다라라고 그러지 고무다라 네네. 같은 거 그런 걸 놓고서 추녀 끝에서 장사 들어놓으시고 그랬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소위 얘기는 그 당시 주택입니다. 그게 네네. 주택의 그 바깥에 아니면 옆에가 그 자기 집이었으면은 그 집을 수리를 개조를 해가지고서 일종의 가게를 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형성이 되는 사람들은 집 전체를 내가 알고 있기는 개조를 한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게 되면은 그 버스 정거장에서 처음 이쪽 중앙시장역 쪽으로 가는 거기 있고 그 사거리가 가장 번창해. 네, 거기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정서진 중앙재래시장에 가실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시장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그 근처에 뭐 지인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누구 뭐 약속이 있어서 간다든지 이런 정도로다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서진 중앙재래시장에 의장님 오래 다니신 단골 가게가 있으시면 혹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거기 뭐 쇼핑을 가는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거기서 그 집을 개조해서 소위 얘기는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러고 뭐 나는 그렇게 그런 시장 같은 데 가서 쇼핑을 오고 물건을 사고 할 정도로다가 내가 한가하지를 못했다고 아니면 뭐 장을 보러 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우문현답을 해주시네요. 네. 1992년 2월 28일 신곡동에 서구청사하고 의회청사가 준공됐는데 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당시 제가 그때 초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 지금 그 서구청 그 본청 소위 얘기하는 지금 동소자로 다닌 일자형 그 건물이 서구청이고 그 앞에 동쪽을 향해 있는 것이 이제 의회청사였었죠. 의회청사이고 지금도. 그때 우리가 서구청이 글로 이제 이주를 오면서 지금 보건소 자리로다가 보건소 자리에서 임시 막사를 짓고서 거기서 그 서구청이 모든 행정을 했고 우리 의회도 거기 있었고 의회도 별도로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함께 글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신곡동에서 승합고개를 다녔다면 지금은 서곤로라는 큰 대로가 의장님 생겼는데요. 이 서곤로가 생긴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이제 해서 우리 서구청이 글로 이전을 오면서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개통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곤로 개통과 관련해서 일화가 없으실까요? 그 서곤로가 제일 처음에 개통될 때는 이제 내가 지난번 면담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도로라는 거 지금 여기 산 밑에 서부터 이렇게 올라서 지금 여기 한전변전소 앞으로 승하고개 넘어가던 것이 구도로. 네. 바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신곡동에서 우측으로 보게 되면 보건소. 네네. 거기 그 자리가 이제 거기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서곤로 개통됐을 때
도로명이 신소곤로 있어요. 신소곤로요. 신소곤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자를 빼고 그냥 소곤로. 그렇죠. 그 신소곤로는 소위 얘기하면은 구소곤로, 지금 얘기는 옛날 그 도로에서 보게 되면은 길게는 한 400~500m, 짧게는 한 100m. 요 승합곡에 올라가는 데서는 불과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도로, 일시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아래 그 서곤로, 그러니까 그 옛날 서곤로 거기서 신곡동에서 불로갈비 뭐 이쪽에 그 명소돌이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올라가는 그 산길이 아주 그 마차길, 조그만 소로가, 농로가 있었죠. 그쪽에도 그 산이 깊어서 아주 그 경치가 굉장히 그 절경이었습니다. 1992년 3월에 서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개설되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3호고속. 네. 네, 3호고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경찰서 바로 밑에 네네. 거기서 개통을 했습니다. 3호고속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탔습니다. 서울로까지 가는데 많이 타갔어요. 네. 그 주변의 그 풍경에 대해서 기억이 나세요? 어디? 빈정래? 삼화고속 주변 풍경에 대해서 왜 표 팔던 정류소 있잖아요. 네. 그 주변 풍경이 좀 기억이 나세요? 3호고속이 개통돼서는 여기서는 서인천IC로 바로 진입을 해서 네네. 쭉 나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게 되면 공학 쪽으로 해서 좀 같이 그기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덕수궁 앞에서 종점이 들었어. 표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여기 매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서울역에서도 매표소가 있었고. 매표소 주변 풍경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매표소야 옛날에들은 승객들이 먼저 차 가기 전에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표 사는 것이 매표소지 무슨 풍경이고 뭐냐고 별다른 게 있어요. 그런 거지. 다음은 가정동하고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변화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창동 경인에너지가 인천 서구 원창동에 1969년 설립되었는데요. 그 원창동 경인에너지 부지가 옛날에는 어떤 풍경이었나요? 이 경인에너지를 건설할 적에 네네. 건설 회사명이 후로워라고 그랬습니다. 후로워. 네네. 이 사람들이 후로워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면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정유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이 정유 공장이 대한민국에서 3번째인가 2번째로 다 만들어진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터가 지금 현재 맨 끝을 보면 중봉로 저 밑에 가게 되면 지금도 둥그런 탱크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도 갯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저 아래 중봉로 북쪽에서 남쪽 인천 시내 쪽으로 나가서 우측으로 나가는 소위 얘기는 갯벌로 보시면 됩니다. 그 갯벌로 보시고 이쪽으로 있는데 이쪽도 실질적으로 다 갯벌이 있는 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는 폭으로 얘기하면 맨 마지막 선쯤 되는 거죠. 이 경인에너지는 아까 내가 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작은 염 그쪽 거기가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의장님, 경인에너지를 앞으로는 지금의 명칭인 SK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1969년 당시에 의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때인가요? 저는 그때 이제 제대를 67년도 12월에 해가지고 67년도 1월 22일에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고, 그러니까 제대하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
혼란하고 그럴 때고 저는 그 당시에 취업을 못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 가사를 도우면서 생활을 모르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네. 그럼 SK 인천 석유화학이 원창동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 주변에 주거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나요? 부정적이었나요? 지금 같으면 뭐 대단했겠죠. 네. 반대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이 득이 되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과격한 데모나 뭐 그런 거는 없었고 도리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 율도 있고가 그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구역정리 사업을 제일 최초로 한 데가 돼서 도로가 지도상의 도로는 있지만은 땅에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정지이기 때문에 경인에너지라는 거대한 그 산업시설이 들어오니까 인천시에서 그 길을 만든 거겠죠. 시에서 만들든지 뭐 그게 무슨 그 길이 지금 현재 그 율도 그 들어가는 그 네, 길, 네. 네, 그 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위 얘기는 거기 들어와서 일하는 그 사람들, 네네. 그 양반들이 물론 뭐 기술자분들도 계시고 뭐 거기에 그 주무적인 저기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그 노동, 그렇지? 기술 기능직 공무원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이 그 소위에게는 내가 그때 젊었을 때지만은 기술자에 대한 어떤 그 좀 좋지 않은 말로 곤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현재 이런 거를 하려면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하는 식이겠지. 그 당시에 그 전기용접이나 산소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공도는 내가 알고 있긴 이 본토 중에서는 거의 없다 그래도 그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게 되면은 페이도 많을 거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부심 네네. 나는 그 기능공이라는 그 자부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장에 그 건설 현장에 들어가선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러셨지만 나와서 그 양반들이 그 휴식 시간이라든지 그 여가를 즐기고 할 적에는 거의가 그 젊은 사람들은 술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율도 그 주변에는 주점, 그 다음에 다방, 지금 얘기하기도 고급스러운 카페 그런 거였지만 그 전에 그냥 다방 그런 업소들이 많았습니다. 네. SK 인천 석유화학이 원창동에 들어오고요. 가정동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연적으로 건동이니까 우리 가정동이 1, 2, 3동으로 지금 분동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1988년도에도 가신동이라고 그래서 3개동이 1개 동사무소 우리가 지금 얘기하게 되면 행복지원센터인가 뭔가 그렇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정동에서는 그 보면은 어떤 적이 아니라 인구가 무척 많이 증가한 거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주택도 많이 늘은 거고. 그 주변 분들 중에 혹시 SK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일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기는 이 본토 그러니까 고향인 사람들은 거기서 근무하신 분이 나는 기억이 안 나네.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가서 일을 하신 분들은 계셔요. 그 당시에 가정동에서 SK 인천 석유화학까지 교통수단은 뭐였나요?
시내버스도 드문드문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옛날에 합승.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이크로버스라 그래서 16인승인가 그 미니버스보다는 적고 지금 대형 버스보다는 중간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는. 그걸 합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동인천에서 출발을 하면 이 가정동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율도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오시다가 내려서 들어가시고 그게 뭐 유일한 교통수단이. SK 인천 석유화학이 원창동에 들어오고 가정동에서 기거했던 직원들이 있었나요?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할 수도 없고 저기지만은 가정동에도 몇 분 와서 사신 분들 있는 거로 다 내가 기억을 합니다. 의장님은 혹시 SK 인천 석유화학에서 주민들을 위해 열었던 벚꽃 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참 벚꽃 좋았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참 거기 벚꽃놀이를 보며 하면은 일반인들이 좀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나는 거기 자주 갔습니다. 네. 의장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아니, 자주 가신 거죠? 특별하다기보다도 네. 그 내가 의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이 그 공장이고 하니까 그 우리하고 그 협조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협조할 그런 얘기라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근로자들 그 양반들의 복지 문제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그 양반들이 말씀하시기가 그 좀 거급하다 그럴까 아니면은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 있으면은 우리 의회 쪽으로다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종의 그 뭐 총무과라든지 무슨 과에다가 좀 이렇게 지금은 말씀이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복지 문제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쪽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인천 서구 이내에 벚꽃 축제와 같은 계절별 축제가 혹시 있었을까요? 우리 서구에서도 행사를 하죠. 우리 이제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 그 SK에서도 문을 안 열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전에는 그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인천 시내뿐만 아니라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들 관람을 하고 즐기고들 하루 소풍들을 왔죠. 네. 그럼 의장님은 SK 인천 석유화학이 가정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하긴 저기하지만 뭐 건동이니까 그 네. 전엔 뭐 같은 또 동에 떨어지니까 동사무소도 한동 명삼동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다 경제적으로 다도 도움은 됐겠죠. 뭐 사람이 우선 많은 인구가 늘면은 그게 되는 소모되는 뭐 물품이라든지 뭐 가정에 쓰는 뭐 물건 이런 거도 교류를 하고 아니면 구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SK 인천 석유화학이 설립된 이후에 주거 환경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담자가 나 말씀하시는 거 지금 SK가 지금 현재 SK에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경인에너지에 있었죠. 네. 경인에너지에 있을 때는 여기 주거 변경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450만 그 호 주택 건설에서 돼 있었던 그 주거 시설을 많이들 변형도를 하고
소위 그 그린 상가로다가 변형하고 그런 것은 아마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SK 인천석유화학이 가정동에 들어온 이후에 공해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겠죠. 네. 제가 그 의회에서 활동할 적에도 공해업소가 이 서구에 많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무슨 뭐 그 환경 도우미니 뭐니 뭐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체계는 아니었었죠. 다만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날 것이고 연기가 나니까 그게 대한 뭐 유해물질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는데 요는 이제 그것도 그 SK 소위 얘기는 경인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그 공해 문제보다도 경인에너지 그 주변에 소위 얘기는 중소기업들 네. 중소기업들에 대한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원창동 거기는 뭐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남동 저쪽에서는 또 소위 얘기하는 그 프롭가스 이렇게 하는 거, 뭐 가스통용만한 거 만드는 거, 그건 뭐야? 네. LPG. 예, 그런 거 제조하고 네. 뭐 그러니까 이 큰 공장 주변이니까 작은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겠죠. 71년도에 서구 가자동 성남동 일대에 인천 목재산업단지가 완공되었는데요. 당시 의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내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71년도 그때 연도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쓰면은 이 동아기업이 처음에 들어올 때 동아개발이라는 그 명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개발. 이 동아개발이 그 여기에 정착이 된 것은 우리나라 그 목재를 그 수입을 하는데 그 화물선이 크니까 목재 싣고 오는 화물선이 크니까 여기까지 입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8m 밖에 소위 얘기는 영종도고 이쪽 그 지금 얘기하면은 아마 그 인천대교 있는 그 근처에서 원목을 큰 화물선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끈으로다가 묶어서 적은 배들이 그걸 탈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여기 그 성남동 이쪽에 그쪽으로다가 들어와서 그 지금 그 동아기업 네, 네. 거기 그 자리가 전부 다 뻘자리예요. 아. 그래서 뻘자리. 그러니까 대담자가 지금 해수 사우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수 사우나 자체도 실질적으로다가 그게 육지가 아닙니다. 아. 그런데 거기까지 그걸 끌고 들어와서 이 소위 얘기는 동아개발에서 육로로다가 그러니까 그 트레일러 큰 추력에다 다시 실어가지고 제재소에서 제재를 해서 이제 원목을 가지고서 가공을 하는 그런 이 지역 발전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동아개발 지금 현재 동아기업이 그 우리 서구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줬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저기 하는 그 사택 네, 네. 근무하는 사람들이 살 때 그때 여기 주거 환경이 없었으니까 지금 그 가자동에 보게 되면 그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네, 네. 홈플러스에서 그 남쪽으로다 그러니까 서인천 농협 남부지점 그 사이에 그 뒤로다 보게 되게 되면 소위 그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내 얘기가 그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학고 방식으로다가 그 집들이 쭉 있어요. 그 골목 하나에 사람 겨우 하나 다닐 정도로 다 해서 골목에서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 내지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동아개발 사택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동아개발 사택. 지금도 아마 거기 가게 되면 흔적은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 없어진 건가요? 언제 없어진 거보다도 이제 내가 저기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개발이 아니고 네. 부분적인 그쪽에 이제 공업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느끼는 몇 개씩 그 집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그만 좀 가내 공업하는 거로 다 빼놓고 그런 식으로 다 해서 그 뒤에도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거기가 도금 공장들 모르겠어요. 난 그건 네. 사마정보소. 하여간에 그쪽에가 그 동아 기업이라기보다 동아 개발 사택이 있어요. 네, 네. 동아 개발 사택. 1967년 3월에 경인고속도로 기공식이 거행됐었는데요. 의장님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97년? 67년. 아, 그렇지. 67년이겠지. 네. 그러면 난 기억하나마나 이거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국방도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국방도로가 국방도로가 고속도로로 되기 전에 아스콘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네네. 한진 회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신흥동 사거리 로타리 신흥학교 밑에 거기서 네. 한진 고속버스라고 하는 거 한진 버스가 아까 얘기했던 덕수궁 그 앞에까지 갔어요. 비포장도로로 갔습니다. 네네. 그 소위 얘기는 중간에 정착을 안 하고 거기서 출발하면은 동천까지 오고 여기서 출발하면 하고 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삼화고속도 그래서 동인천역 앞에 지금 얘기하게 되면 동인천에서 답동사거리 쪽으로 오면 우측에 그 건물이 큰 거 있더만 그 건물 자리에서 삼화고속도 뜨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고속도로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뭐 고속도로 그러게 되면 네네. 독일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인고속도로 건설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국가 발전이고 그런데 긍정이고 부정이고 아니죠. 그건 내가 봤을 적에는 네.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가 최초의 개통되는 그리고 최초의 개발되는 역사가 깊은 거죠. 따지고 본다면 대단한 겁니다. 네. 내가 지금 봐서도 대단한 거라고. 그 산업 발달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해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뭐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하지만은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우리가 어려서 좀 옛날 얘기 같은 거를 하겠어요. 네. 우리가 20대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학창 시절 때만 보면 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대단히 신기했죠. 네네. 근데 나는 소위 얘기는 활동 사진이라는 16mm짜리 저기 저 문짝 위에 있는 거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저기 네네. 그 영화를 우리가 사변통의 휴전이 끝나고 나게 되면 바로 지금 변전소구 여기 개울가에서 16mm 영사기를 갖다 놓고 미군들이 와서 보여줬어. 구경을 해줬어.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얘기는 참 선진국들의 발전은 뭐지 주로 미국 얘기지만은 콩자루가 정말 기계에서 떨어져.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콤바인에서 그냥 실어서 추록으로다가 500kg짜리 백가마가 기중기로 다 실려서 넘어가고 오는 거. 다 그것이 근원이 되고 근원이 다 발전이. 근데 내가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다 좋아지면서 소위 얘기는 마이카 시대로 다르더라고요. 마이카 시대로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알고 있긴 이 가정동이나 여기 이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일가구에 거의 2대씩은 가지고 있는 거로다가 알고 있어요. 2대씩, 차 2대.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도로 사장은 세계적으로다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 10여 년 전 생각만 하면 뭐 더 좋지. 뭐 가정오거리의 교통체증은 우리 인천 시내에서 최고로 알아주는데 아니야. 가정오거리. 오죽하면 도로명 간판에 가정오거리 써 있었어. 지금은 그거 지었지만 말이야. 내가 지금도 그걸 보게 되면 어떤 데 보게 되면 좀 부끄러워. 창피해. 야, 가정오거리가 지금 가정오거리가 어딨냐. 그 정도로다가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개인적인 부 아니면 개인적인 문화생활 이런 거로 해서 마이카 시대로다가 되는 것이 너무 빨리 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국가 발전도 좋은 거고 개인적인 발전도 좋은 거고 참 대한민국 내가 보게 되면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의장님의 귀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의장님, 경인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민들이 어디로 이주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인고속도로 건설하고 그럴 때는 이주한 주민들은 돌루골이라는 마을 네. 거기 분들 한 대여섯 가구 정도가 이주를 하셨지 가정동에서는 거의 그쪽에는 주거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2014년 9월 5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공사가 완료되었는데요. 의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얘기는 나는 기존적으로다가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걸 직선화했다. 이거보다는 도리어 청라이시로다 연결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청라이시가 생긴 것은 내가 알고 있긴 인천항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가는 도시 외곽 도로 개통과 아울러서 청라에 IC가 생겼는데 여기서 가까운 데는 지금 현재 남청라 IC,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검단 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북청라 IC 두 개가 있는 것이 우리 서귀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IC 장치라고 IC 건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가 지속적으로 착공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어떻게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건 지금 경인고속도로 끝에 서울 쪽으로다가 보게 되게 되면 지하차도로다가 해서 88고속도로까지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천도 지금 이 서인천 IC서부터 지금 가자 IC 그쪽으로 다 해서 지하화를 하는 것은 벌써 나온 얘기인데 이제는 연장이 돼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전체적으로다가 지하하려고 하는 네네.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도로 구축망이라든지 도로 이용자라든지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다음은 루원시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개발 소식을 맨 처음 접하신 게 언제라고 기억이 되시나요? 그것이 연도로다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정치사로다가 얘기를 한다면 안상수 시장님이 입안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안상수 시장님이 루원시티 개발을 입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는 한 2년 정도 설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동 일대, 소위 얘기는 옛날 가정동 오거리의 교통 혼잡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현대화 그 도시건설을 하려고 여기 그 90몇 층 타워도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고, 여기 그 지금 가정역 근처에 그 지하와는 그 지하 2, 3층으로다가 해서 1층은 그 주차장으로다가 설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청라로다 나가는 그 지하 도로, 그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루원시티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설계가 무척 변경이 된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보면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돼가지고, 그리고 완벽하게 주민 생활이나 아니면 앞으로 입주해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의 생활 공간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정말 문화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은 고층, 소위 얘기는 높은 집만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땅값이 비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도시개발 측, 이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에 대해서는 나는 개발이라기보다는 주택공사, 소위 얘기하는 LH공사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공사는 아니겠죠. 시나 국가에서 어차피 국가기관이니까 건설을 해야 된다 하니까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건설사가 여러 개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주로 건설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주택을 위주한 건설이 아니고 문화공간이 충분히 들어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장님 그 오랜 고향이시자 삶의 터전인 가정 오거리가 루원시티로 개발된다는 첫 소식을 들었을 때 심경은 어떠셨나요? 아, 그때 심정을 얘기하게 되면 뭐 정말 좀 내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만은 내 가슴이 뭐 붕 뜨는 진짜 에르나인튼 탄 기분이죠 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루원시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수용 등 의장님과 직접 관련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내가 실질적으로다가 네, 토지가 수용이 됐냐 이거죠? 네, 경험하신. 그럼요. 나도 거기 토지 건물이 나도 수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으로 나한테 여쭙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그때 당시에 우리 가정 오거리 주변이라든지 가정 일동 주변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아주 모델형으로다가 된 그런 주거시설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소위 얘기던 주거시설 개량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한 도시 구조를 변형시켜 가지고 발전적인 거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고 아는 뒤로 가고 우선적으로다가 토지 수용에 대한 대금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건설업자들이 들어와서 짓는 아파트, 소위 얘기는 아파트 건설이죠. 이 아파트 건설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그리고 인천시에서 허가기관일 테니까 네. 최초의 계획안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회화, 충분한 의견 교환,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의견 교환 그런 것이 있었으면은 하는 아쉬움은 많습니다. 루원시티 토지 수용이 진행되던 중에 인천시 재정 악화로 오랜 동안
도시 공동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신경은 어떠셨나요? 글쎄, 나는 시 재정이나 뭐 국가 재정이나 돈이 여유가 있어서 뭐 건설에 대한 계획을 한다든지 뭐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나 모든 기관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너무 속도를 빨리 해서 그 속도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토지 구매하는 그 토지 가격 상승에 맞춰주고 하니까 자꾸만 그 수지 타산, 소위 얘기하는 건설업자들이 이 땅을 지어서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고 뭐를 쪽에 내가 수지가 맞냐 안 맞냐 이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손해는 안 보고 최소한도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고. 물론 건설하는 거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뭐 실업자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고지만은 도시를 하나 형성을 한다면 최소한도 한 평생은 보고 해야 되는 거죠. 한 평생. 그러면 최소한도 100년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내가 그 어느 노인들이랑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100년 대계하고 지금 100년 대하고는 다르다. 네. 그게 그러나 다르면은 100년 후의 사람들이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불평불만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효성동으로 이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가정동을 떠나실 때 신경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신경이셨습니까? 사실 나는 그 양반 내가 내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내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당시 우리나라 아니 이 지역의 경제 상태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 부동산이 굉장히 그 침체돼 있는 입장에 들었어요. 그 소위 얘기는 지금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가 지금 뭐 거래가 중단이 되다시피 하고 오는데 가정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도 솔직한 얘기로다가 개발이 되고서 내가 보상을 충분히 받고 나가고 하고 한다면은 응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도 좋고 국가적으로다도 좋은 사업이고 나 개인적으로다가도 내가 다른 데 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러면 좋다 했는데 내가 막상 보상을 받고 이 지역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65년을 딱 살고 이사를 한 겁니다. 65년을. 그러면 이게 65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건 주민등록에 65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건물도 꽤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사 간 곳에는 그 많은 건물에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건물을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내가 그 경제적으로다가 어떤 문제도 있었고 하겠지만은 내가 그 길로다가 이사를 가서 가정동을 매일 오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거의 매일 와서 여길 지나가서 내가 서구 가서 운동도 하고 지인들이랑 만나 그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거의 내가 그 여기 가정동을 떠난 지 13년, 15년, 13년, 14년이 됐는데 거기서 생활하는 것보다 주간 생활은 이 서구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거죠. 의장님, 그러면 효성동은 그 주 생활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유, 내가 그 집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그 주생할 거냐냐. 근데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효성동에서 뭐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내가 효성동에서 뭐 생활하는 게 많겠지만은 지금 아까 그 진행하시는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8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이나 내 동료 되는 사람들이나 내 또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주는 뭐 노인연금 뭐 이런 거 받고 그리고 자기 용돈 고르다 쓰고 겨우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차 한잔 해도 그것도 궁핍하고 하는 건데 나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내가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의장님, 앞으로 혹시 이주하셔야 될 처지에 다시 놓이시게 된다면 가정동으로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내가 마음속으로 늘 내가 소위 얘기는 내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이런 건 뭐 녹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늘 얘기를 하면 인간은 탯줄을 자른 데 가서 내가 일곱 매디를 묶어서 운명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냐. 늘 얘기를 합니다. 내 평소 지인들이랑 얘기를 할 적에 내가 태어난 곳이 가정동. 그러면 내가 운명을 것도 가정동이 나는 그립고 좋은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의장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IMF 때 얘기하시는 네. 98년도. 네. 그때는 내가 그 이대 의원 말기 때입니다. 네네. 그때 그 YS 대통령이 그 IMF에 선포를 했을 때 나도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서구의 소위 얘기는 지도자급이니까 국가에서는 그저 근무기 같은 거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건 그 근무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근무기를 국민한테 선포를 했을 때 저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이 IMF를 탈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경제학자들이 그 표현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로서는 그런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루원시티 개발도 2008년에 금융위기로 루원시티 개발이 지체되면서 가정동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IMF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그 의원 생활을 했었고 의원이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나는 내가 그 소위에는 경제에 부딪히는 그 당시에 뭐 의원했을 때도 경제적인 도움은 없는 거고 내가 사비를 들여서 여러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고 그러고 그랬지만은 나도 그 건물이 꽤 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주한 소위 얘기하는 임대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보증금을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럴 때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담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생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내가 받았던 보증금이니까 환불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이 그렇게 지속이 되고 한 10년 정도 우리 그 가정동 루원시티도 그 개발이 계획안은 있었지만 되지가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뭐 육체적인 노동은 안 해봤지만은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그 여러 가지 이루다가
좀 생활에 좀 어려움은 겪고 지났습니다. 2015년에 루원시티 개발이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2015년에 그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셨나요? 그때는 이제 관심이라기보다도 네. 하도 지치니까 사람이 너무 그 가정동을 넘어오게 되게 되면은 내가 이사 가서 사는 데가 내가 그 살던 데였고 딱 4km입니다. 네네. 내가 그 아침에 운동하러 올 적에 걸어서도 내가 왔다가 갈 적도 있고 가정동 그 내가 살던 집 앞은 내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집이고 참 2015년도에 그 개발이 시작된다고 그랬을 때 가슴도 벅찼지만 이것도 허다 중단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이 계획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루원시티 개발의 그 헐적에 입안했던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지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정 2동 일대에 동호 아파트, 형광 아파트 등 1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2003년 루원시티 개발에서 밀려나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성신주택이라고 그 옆에 개인주택들이 쭉 있었던 데입니다. 네. 그때 그 개인주택들만 그 수용을 하고 거기 아파트 적은 곳, 저층 아파트 그건 수용을 안 했어요.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옆으로다가도 그 단독주택 몇 개 있는 거는 수용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그 서건로 가다 보면은 우측에 끝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에 단독주택들이 몇 채 있었어요. 이 동호 아파트나 그 형광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생활 여건이 아주 좋지 않아졌죠. 나빠졌죠. 네. 이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봐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 그 소위 얘기는 건설 단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여기 지금 이제 개발하는 루원시티 그 도시계획 그 쪽에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한 입장도 생각을 하고 지역의 이분들에 대한 그 생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도 같은 그 개발권에 넣어줬어야 되는 거야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 가정오거리 교통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살아오시면서 의장님 기억으로 가정오거리가 가장 혼잡했을 때가 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가정오거리에 그 지하차도를 건설을 했어요. 네네. 지하차도를 내가 알기로는 90년대 중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속도로 서인천 IC에서부터 이 서건로 그 당시에 신서건로로다가 나가는 그거를 해서 해놨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그것만 해도 소통이 좀 원활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올 시다였습니다. 그 가정오거리는 참 내가 봐도 그 인천 시민치구 가정오거리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그 내가 봤을 적에 이 강화권 김포 서부권이 발전하면서 그쪽에 그 공단이라든지 그쪽에 그 상권이라든지 이주하는 그 아파트 입주라든지 김포 신도시 그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시내 아니면 이쪽 그 이 부평구 이쪽에 그 동북권, 서부권, 동북권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가정오거리는 그야말로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지냈나 하는 그런 내가 생각도 아찔합니다. 정말 아찔해. 2016년 7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었는데요. 의장님 혹시 인천 지하철 2호선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이 타봅니다. 이것이 우리 검단서부터 동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버스, 그럼 이제 동인천에서 남동구 쪽으로라든지 뭐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이 서건로에서만 전부 다 운행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제일 처음에 내가 먼저 번에 말씀드리는 우리 서건로, 이 승하고개를 넘는 길은 지금은 이제 우마차 다니는 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긴 출퇴근 때는 한 5분 대 정도로다가 발차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평소에는 한 10분 정도로다가 10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백석 검단 이쪽 주민들이 시내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최고로다가 좋은 거고 최고로 빠른 교통시설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더 이 지하철이 연결이 되고 다른 데로다가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대한민국이 어렵던 시기에 한 지역에 유력한 집안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가정동을 떠나셔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이나 기타 다른 핫한 도시로 이주할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안 한 거보다도 솔직한 얘기로 다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은 저 타 지방, 그냥 먼 지방 다시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 경기도 주변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서울을 그렇게 숨겨고 서울을 좋아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도 서울은 뭐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뭐 서울 가는 게 이렇게 힘들거나 그런 것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지하철도 타고 갈 수 있고 내 차를 가지고도 직접 변두리랑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리고 서울은 원래가 인구도 많지만은 가구를 하나 내가 가정을 이끌려고 그러게 되면은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집을 살려게 되면 구입을 하려면은 집값이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나는 애들이 어려서 교육을 문제로 삼았다면은 또 새방이라도 갔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애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 근처, 소위 얘기는 이 수도권에서 내가 생활을 해도 거의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주는 것도 고향도 가깝고 내가 고향 분들하고 접하기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인천이 태어난 곳이고 인천에서 내가 가정동에서 태어나서 가정동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 주겠지만 더 좋은 곳은 우리 인천 전체를 본다면 인천 시내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 생각을 한다든지 뭘 한다면 내가 인천시를 벗어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장님, 남동구가 미추홀구로 바뀐 것처럼 요즘 일각에서 내일은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의 새로운 이름을 서곡구나 가정구나 연희구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내가 대답하고 나중에 후세들한테도 야단맞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구가 그 인천시에서 분구가 될 적에 인천시에는 동서남북 사방구가 다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봐도 우리 서구청을 보면 서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부평구가 옛날에 북구에 있을 때 북구에 들었냐면은 그렇지도 않고 남구 미추홀구가 지금 변했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수건이고 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희망이고 욕구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아까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를 가정구로 연희구로 청락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이 공청회식으로다가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한번 그 모임이라 그럴까 그 구청에서 이거를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청라가 신설되니까 청라구가 어떠냐?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라구가 신설이 되면 청라가 청라구지 우리가 왜 서구가 왜 청라구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다가 명칭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디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연희구, 가정구, 뭐 서구구.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는 아직은 쓸데없는 허황된 생각들이고 이게 만약에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 공문 한 장 발송하고 이거 지금 직인돼 있는 그 서류 바꾸는 것도 내가 보기는 막대한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다가 좀 넉넉하고 그리고 좀 편안한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할 때 아름다울 게 그 구를 뭐 제물보고 무슨 구 어느 게 태양구 이런 뭐 우주구 얼마나 좋아 여기 해놓으면은 그러한 식으로다가 나는 지금 서구로다 좋고 좀 더 발전적인 얘기는 후세 사람들이 더 좋은 명칭을 가지고 어차피 쪼개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검단 같은 데는 지금 원당지구가 발전이 되니까 검단구로다가 분구가 된다. 그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기존의 가자동서부터 백석동까지를 잘라서 또다시 부를 만든다면 모르지만은 가자동서부터 백석동까지 있는 구를 다시 명칭을 가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가정동의 재개발이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의 출근 승객들의 그 수만큼 매일매일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개발이 끝난 옛 가정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으면 하시는 바람이십니까? 내가 진짜 바라던 질문이에요. 네. 내가 조가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 500년 역사를 가지고도 지역에 보게 되면은 동네 명칭이 거의 비슷하게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동네는 가정동이에요. 가정동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 대담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정자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정자는 없지만 이름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자를 표시할 수 있는 정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정털에는 비석 하나예요. 그러면 이 비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조가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도 100%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에 의해서 자꾸 쫓겨다니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인천시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와서 가정에 대해서는 물었을 때 가정털에는 그 비석 하나를 유희강 선생이 글을 써서 대리석에다가 하나 해서 우리 가정동 우리 마당에다가 가만히다 싸다가 갔다가 떨어뜨려 놓은 곳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그렇습니다. 그거야 4288년이니까 1955년이니까 내가 51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시니까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비석인데 도시개발이라는 그 좋은 이름 아래 우리 개인적인 아니 우리 조가의 명분인 가정터의 비석은 없어지고 그 아름답던 동산이 다 토지장으로 변해서 매립이 되는 흙더래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 있었던 데가 서부경찰서 좌측 담안에 있었어요. 담안에. 그것이 지금 도시개발을 해서 다시 또 위치가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가정터 제일 처음에 서 있었던 데도 보게 되면 내려다보는 하천이에요. 그 자리가 하천. 이 비석만큼은 내가 가정이라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서구민의 자긍심을 가지고서라도 인천시의 지정문화재로다가 내가 일심에 노력이라도 하고 싶어. 그 비석 자체가 쫓겨난 가정터 옛날에 있던 동산은 없지만은 서부경찰서 자리 옆에서 가지 않고 거기서 아름다운 정자 하나만 지어놨으면은 비석을 가릴 수 있는 정자 하나 그거 하나만 지어놨으면 내가 원이었고 그것이 내가 바람이고 원래 자꾸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더 이상의 내가 바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가정동에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도 아파트 중앙에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서 있는다면은 중앙에 있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은 산책을 하다 아니면은 가족끼리 저녁 먹고 산책을 하면서 야, 이 비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은 올 거예요.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보다 먼저 있었던 그 자리로다가 다시 와 줄 수만 있다면은 내가 내 돈을 들여다도 내가. 네, 저도 문화를 사랑하는 서구 주민으로서 의장님의 그 예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의 고향이신 가정 오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기를 바라시나요? 파라나마나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건데 뭐 지금 현재 틀도 다 있고 뭐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우리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정 오거리가 여기다 하는 편말을 하나 동판으로 해서라도 박아놨으면 좋겠어. 우리 경인 그 기차가 출발하는 점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인천 시민도 몰라요. 어디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다가 칙칙폭폭 기차가 출발한 데가 그것이 동인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양할 때 성이동에서 방문 노탈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게 되게 되면 거기 지금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서 보고 나도 그나마 가정 오거리에 대한 그 자리가 표시라도 돼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의장님, 오랜 개발의 미명하에 아름답고 유서 깊은 정든 가정동을 떠난 선주민들과 다른 지역의 개발의 여파로
루원시티로 변해가는 가정동에 입주하신 선주민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가정동에 선주민이면 먼저 사시던 네, 분들 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지금 이제 그 젊은 층 사람들은 뭐 고향을 떠나도 그 고향에 대한 그 애착이라든지 향수가 우리들만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삶의 전쟁, 소위 얘기하는 그 생계 때문에 여기를 개발이 안 하더라도 떠나야 될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다만 내가 봤을 때 최소한도 60대 이상 내 연령대 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가정동에 그 젊은 층들이 모이는 그 동호회라는 건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젊은 층들 모양 우리들도 모여서 하는 모임들도 있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어떤 모임이든지 애착을 가지고 그 모임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 모임이 처음에 결성됐을 때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애착이 있었든지 뭐로든지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모임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있고 애경사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얼굴 연락들을 하셔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래간만에 손이라도 잡아보고 이렇게 생활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식으로다가 우리 그 어떤 조직 형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의장님께 고향이신 가정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의미? 네.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의 심경은 어떠세요? 가정을 생각하실 때. 맨날 가정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네. 그리고 이 동네 명칭도 가정이고 우리 선조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이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쪽에다 대고 가정동 쪽에다 대고 가정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목숨 다 하도록 내가 무슨 어느 사람한테 뭐 원한이 있고 어느 사람한테 대해서 희망을 주고 어느 사람에 대해서 뭐 이거 아니고 내 정신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어디 가서 있어도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는 내 가슴 속에 있다. 이렇게 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3차 면담을 통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실까요? 더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게 되면 내 사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그만두고 우리 가정동으로 입주해 오시는 그 소위 얘기는 이제 아파트로다 입주해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가정동이 왜 가정동인가 이러한 그 퀘션 마크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든지 가정동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대화할 적에 이 가정이라는 그 이름 아름다운 가정 정자를 늘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여기 입주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자긍심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로다가 이사를 와서 나도 굉장히 기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 조가는 물론이지만 가정동에 사시던 원주민들의 가정에 대한 소위 얘기는 지금 얘기는 PR 이것이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도시개발의 미명 아래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만 가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가정의 생활사를 그릴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선뜻 한 장의 도화지를 내어주신 문체부와 한문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신 정혜경 교수님, 김선정 교수님, 인천 서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촬영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남깁니다. 특별히 600년 이상의 향기를 머금으시고 팔순의 연륜과 해안으로 고단했던 인생 역정마저도 가감없이 밝혀 도화지를 채색해 주신 조기리 전 의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조기리 전 의장님의 3차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